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사랑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평범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한 여성이 어린 시절 소꿉친구와의 우연한 재회로 인생의 극적인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재회를 넘어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와 용기 있는 선택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2부를 시작합니다. 밤 12시가 넘어서 민호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많이 났어요. 여보, 많이 마셨네. 괜찮아? 수진이는 걱정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괜찮아. 그냥 조금 마셨어. 민호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앉았어요. 물 갖다 줄게. 해장국 끓여줄까? 됐어. 그냥 잘 거야. 민호는 그렇게 말하고 침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수진이는 민호의 차가운 반응에 또 한 번 서운함을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숙취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수진이는 해장국을 끓여주고 정성껏 아침을 준비했어요. 여보, 아침 먹고 가. 해장국 끓여놨어. 고마워. 그런데 어제 뭐 했어? 민호는 갑자기 물어보았습니다. 수진이는 순간 당황했어요. 준석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는 것을 말해야 할까요? 그냥 집에 있었어. 드라마 보고. 그래? 나한테 전화나 메시지는 안 했나? 너 바쁘다고 했잖아.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 민호는 수진이의 대답을 듣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거짓말을 했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민호가 출근하고 나서 수진이는 집안 정리를 하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어제 준석이와 함께 보낸 시간이 즐거웠던 것은 사실이지만 민호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오후에 준석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시간 있으면 커피 마실래? 수진이는 메시지를 보며 고민했습니다. 정말 만나고 싶었지만 어제 민호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결국 수진이는 준석이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 어디서 만날까? 수진이는 준석이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준석이는 수진이를 보자마자 밝게 웃었어요. 어제 잘 들어갔어? 민호 씨는 언제 들어왔어? 12시 넘어서 들어왔어. 많이 마셨더라고. 그럼 오늘 아침에 힘들었겠네. 응, 그래서 해장국 끓여줬어. 준석이는 수진이가 남편을 챙기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했어요. 수진아, 근데 혹시 어제 민호 씨한테 우리가 같이 저녁 먹었다고 말했어? 아니, 말 안 했어. 수진이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왜? 혹시 문제가 될까봐? 응. 민호가 너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서. 준석이는 수진이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수진이가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미안했어요. 미안해, 수진아. 내가 너한테 부담을 주는 것 같네.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도 내가 편하지 않다면 우리 만나지 말자. 나는 괜찮아. 준석아. 수진이는 준석이의 배려에 감동했어요. 하지만 정말 만나지 않는다면 다시 외로워질 것 같았습니다. 사실 나는 너와 시간을 보내는 게 정말 즐거워. 오랜만에 마음 편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거든. 나도 그래. 너랑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그럼 조심스럽게 만나자. 내가 부담스럽지 않는 선에서. 수진이는 준석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조심스럽게 만난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는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호는 또 늦는다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수진이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저녁을 먹었지만 마음은 오후에 준석이와 나눈 대화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준석이는 정말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잘못된 일일까요? 수진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있는 몸이지만 준석이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편안함과 즐거움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감정을 계속 가져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민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수진이는 이미 잠자리에 들어 있었어요.
민호는 조용히 침대에 누웠지만 수진이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침실에서 수진이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자신의 마음이 점점 준석이에게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 수진이와 준석이의 만남은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주에 두세 번 정도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가벼운 식사를 함께 했어요. 수진이는 이런 시간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늦은 귀가와 차가운 태도를 보이고 있었어요.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고 부부 사이의 대화도 거의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점점 지쳐갔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수진이는 준석이와 함께 동네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분위기 있는 조명과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곳이었어요. 수진아,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준석이는 수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요즘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아. 수진이는 수줍게 웃었어요. 나와 시간을 보내서 그런 거야? 준석이는 장난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수진이는 얼굴이 빨개지며 대답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단순한 친구 사이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서로 느끼고 있었어요. 수진아, 나 솔직하게 말해도 돼? 준석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뭔데? 나, 너를 좋아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좋아했어. 준석이는 용기를 내어 고백했어요. 수진이는 준석이의 고백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말이지만 직접 들으니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준석아, 미안해. 너한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내 마음을 숨기고 있기가 힘들어서. 나도 너와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해져. 하지만 나는 결혼한 사람이야. 수진이는 복잡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알고 있어. 그래서 더 괴로워.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잖아. 준석이의 말에 수진이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도 준석이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지만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았어요. 준석아, 우리 이런 얘기는 하지 말자. 너무 복잡해져. 그래, 미안해. 앞으로는 그냥 친구로 지내자.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미 선을 넘어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감정을 확인한 이상 예전처럼 편안한 친구 사이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이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준석이의 고백이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자신의 마음도 준석이에게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민호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거였어요. 수진이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여보, 일찍 왔네? 저녁은 먹었어? 수진이는 자연스럽게 물어보았어요. 응, 먹었어. 너는 어디 갔다 왔어? 민호는 수진이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마트 갔다가 친구랑 커피 마셨어. 수진이는 반쪽 진실을 말했어요. 어떤 친구? 학창시절 친구. 수진이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뭔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수진이는 민호의 시선을 받으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는 잠자리에 들면서 자신의 마음을 정리해 보려 했어요. 준석이를 향한 감정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와의 결혼 생활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토요일 민호는 오랜만에 집에서 쉬었습니다. 수진이는 민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관계를 회복해 보려 했어요. 여보, 오늘 영화라도 보러 갈까? 수진이는 제안했습니다. 피곤해. 그냥 집에서 쉬고 싶어. 민호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그럼 산책이라도 하자. 날씨도 좋은데. 나중에. 민호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이는 민호의 무관심한 태도에 실망했어요. 예전 같으면 주말에는 함께 데이트를 하거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런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오후에 수진이는 혼자 근처 공원에 산책을 나갔어요.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공원을 걷고 있는데 우연히 준석이를 만났습니다. 수진아, 혼자 산책 나왔어? 준석이는 반갑게 인사했어요. 응, 집에 있으니까 답답해서. 수진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호 씨는 뭐 해? 집에서 쉬고 있어.
함께 나오자고 했는데 귀찮아해서. 준석이는 수진이의 말에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내가 함께 나가자고 하는데 거절하다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나랑 같이 걸을까? 준석이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수진이는 잠시 고민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혼자 걷고 있었는데 준석이와 함께 걸으면 더 즐거울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제 준석이의 고백 이후 조금 어색할 것 같았는데 의외로 편안했어요. 수진아, 어제 너무 갑작스럽게 고백해서 미안해. 준석이는 사과했습니다. 괜찮아. 사실 나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어. 그래도 부담스러웠을 텐데. 아니야. 오히려 기뻤어. 수진이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준석이는 수진이의 말에 놀랐습니다. 거절당할 줄 알았는데 의외의 반응이었어요. 정말? 응. 오랜만에 누군가가 나를 좋아한다고 말해줘서. 수진이의 말에 준석이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편이 있는데도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부부관계가 정말 소원해졌다는 뜻이었어요. 민호 씨가 요즘 너한테 관심이 없나 봐.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서로 무관심해진 것 같아. 대화도 없고 함께 보내는 시간도 없고. 그럼 정말 외로울 것 같은데. 맞아. 정말 외로워. 그래서 너와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소중하게 느껴져.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계속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진이는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털어놓았고 준석이는 진심으로 들어주었어요. 수진아,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나와 함께든 민호 씨와 함께든 상관없이. 고마워, 준석아.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해가 지기 시작하자 두 사람은 공원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헤어지려는 순간 준석이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내가 너무 성급하게 굴면 언제든지 말해줘. 나는 내가 편한 게 가장 중요해. 수진이는 준석이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런 따뜻함을 언제 마지막으로 느껴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고마워, 준석아. 집으로 올라가면서 수진이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준석이와 함께 보낸 시간은 정말 행복했지만 민호에 대한 죄책감도 있었어요. 민호는 여전히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들어와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산책 어땠어? 민호가 물어보았습니다. 좋았어. 공기도 맑고. 수진이는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부부는 함께 저녁을 먹었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오늘 준석이와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일주일 후 수진이는 준석이와 함께 전시회를 보러 갔습니다. 준석이가 건축 관련 전시회가 있다고 해서 함께 가자고 제안했거든요. 전시회를 보면서 준석이는 수진이에게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었어요. 건축에 대한 열정적인 모습이 정말 멋져 보였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너 정말 이 일을 사랑하는구나. 수진이는 감탄했어요. 맞아.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일이거든. 준석이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런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어. 너에게도 분명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아직 찾지 못했을 뿐이지. 준석이의 말에 수진이는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결혼 후 자신만의 꿈이나 목표를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 준석이는 그런 자신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전시회를 보고 나서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아, 요즘 민호 씨와는 어때? 준석이는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비슷해. 여전히 바쁘다고 하고 대화도 별로 없고. 혹시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무슨 말이야? 혹시 다른 여자라도 있는 건 아닐까? 준석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준석이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사실 자신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봤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의심만 하고 있었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해? 그냥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무관심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수진이는 준석이의 말을 들으며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정말 민호에게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닐까요? 확실한 건 아니야. 그냥 내 추측일 뿐이야. 준석이는 수진이가 불안해하는 것을 보고 급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이미 의심의 씨앗이 마음속에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의 최근 행동들을 다시 생각해보니 수상한 점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날 밤 수진이는 민호가 씻고 있는 동안 몰래 그의 스마트폰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준석이의 말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스마트폰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비밀번호가 없었는데 언제부터 설정한 건지 모르겠었어요. 수진이는 민호의 생일, 결혼 기념일 등을 입력해봤지만 모두 틀렸습니다. 민호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리자 수진이는 급하게 스마트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다음 날 수진이는 준석이에게 어젯밤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스마트폰에 비밀번호가 있다고. 예전에는 없었는데? 응. 그래서 더 이상해. 혹시 회사 보안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뭔가 수상해. 준석이는 수진이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괜한 의심을 심어준 것 같아서 미안했어요. 수진아, 너무 의심하지 마. 혹시 정말 문제가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알게 될 거야.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 그럼 직접 물어보는 게 어때? 최근에 왜 이렇게 바쁜지, 그리고 왜 대화를 피하는지. 수진이는 준석이의 제안을 생각해 보았어요. 정말 민호와 진솔한 대화를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는 용기를 내어 민호와 대화를 시도했어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할까? 무슨 얘기? 민호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대답했습니다. 요즘 우리 사이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 대화도 없고 함께 보내는 시간도 없고. 바빠서 그래. 회사 일이 많아서. 정말 회사 일뿐이야? 다른 이유는 없고. 민호는 수진이의 질문에 조금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다른 이유가 있겠어? 모르겠어. 그냥 당신이 나한테 관심이 없어진 것 같아서. 그런 게 아니야. 정말 바빠서 그래. 민호는 여전히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민호가 진심으로 대화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럼 주말에라도 시간을 내줄 수 있어? 우리 오랜만에 데이트라도 하자. 이번 주말은 골프 약속이 있어. 그럼 다음 주말은? 그때 되면 생각해보자. 수진이는 민호의 미적지근한 대답에 실망했어요. 정말 관계를 회복할 의지가 있다면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민호에게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단순히 자신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린 건 아닐까요? 어느 쪽이든 현재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준석이라는 따뜻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수진이는 점점 준석이에게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는 준석이와 함께 한강을 걸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운 시간이었어요. 수진아, 민호 씨와 대화는 해봤어? 준석이가 물어보았습니다. 응, 해봤는데 별 소용 없었어. 그냥 바쁘다는 말만 반복하더라고. 그럼 정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하지만 확실한 건 아니니까. 준석이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이는 놀라서 손을 빼려 했지만 준석이가 꽉 잡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나는 내가 행복하지 않은 모습을 보고 있기가 힘들어. 준석아, 만약 정말 민호 씨가 너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다른 선택을 생각해봐도 되지 않을까? 수진이는 준석이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알고 있어. 하지만 내 인생이야. 내가 행복해야 해. 수진이는 준석이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자신의 행복을 위해 큰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온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수진이는 집으로 돌아와서 민호를 기다렸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진솔한 대화를 시도해보고 싶었어요. 만약 이번에도 민호가 진심으로 대화하려 하지 않는다면 자신도 다른 선택을 고려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민호는 밤 11시에 집에 돌아왔어요. 평소보다는 일찍 온 편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 수진이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민호는 수진이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조금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의 없는 태도를 보였어요. 뭔데 그렇게 심각해? 우리 결혼 생활 말이야.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거야? 민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수진이는 민호의 대답에 절망했어요. 정말 자신들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건가요? 당신에게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 하지만 나에게는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 외로워.
정말 외로워. 남편이 있는데도 이렇게 외로울 수가 있구나 싶을 정도로. 민호는 수진이의 말을 듣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남의 일처럼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바쁘니까 이해해줘.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한계가 있어. 수진이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민호가 정말 변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런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고. 그리고 준석이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수진이는 준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석아, 시간 있으면 만날 수 있을까? 중요한 얘기가 있어. 그래, 어디서 만날까? 우리 처음 만났던 카페에서. 1시간 후 수진이와 준석이는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이는 어젯밤 민호와 나눈 대화를 준석이에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변할 의지가 없는 것 같아. 나는 더 이상 이런 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아. 준석이는 수진이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확실해? 한번 결정하면 돌이킬 수 없어. 확실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그럼 나와 함께 할 생각이야? 응. 너와 함께라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준석이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정말 함께 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수진아, 나는 너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게. 약속해. 고마워, 준석아. 나도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수진이는 드디어 자신의 행복을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더 이상 불행한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는 없었어요. 준석이와 함께라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몇 주 후 수진이는 민호에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민호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생각해보니 그럴만도 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민호도 이 결혼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 수진이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준석이는 모든 과정에서 수진이를 지지해 주었고 함께 미래를 계획했어요. 1년 후 수진이와 준석이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어린 시절 소꿉친구였던 두 사람이 우여곡절 끝에 진정한 사랑을 찾아 결합한 거였어요. 수진이는 이제 정말 행복했습니다. 준석이는 약속대로 수진이를 소중히 여겨주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갔어요. 때로는 인생에서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한 법입니다. 수진이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렸고 그 결과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었어요. 어린 시절 소꿉친구와의 인연이 이렇게 결실을 맺게 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준석이는 수진이와의 새로운 삶에서 건축가로서도 더욱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갔어요. 수진이의 따뜻한 지지와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수진이 역시 준석이의 영향으로 인테리어 디자인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관련 공부를 시작하며 자신만의 꿈을 찾아갔어요. 두 사람의 부모님들도 처음에는 수진이의 이혼 소식에 놀랐지만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준석이와 함께 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오히려 안심했습니다. 특히 수진이 어머니는 어린 시절부터 너희 둘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었다며 축복해 주었어요. 준석이네 부모님 역시 부산에서 올라와 수진이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우리 준석이가 그렇게 오랫동안 너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다며 웃으셨어요. 결혼 후 첫 번째 겨울, 두 사람은 강원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눈 내리는 펜션에서 따뜻한 난로 앞에 앉아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어요. 수진아, 기억나? 초등학교 6학년 때 너한테 고백했던 거. 준석이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그때 나 정말 당황했었는데. 너무 어려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잖아. 수진이는 얼굴이 빨개지며 웃었어요. 그때 너는 우리 아직 어린데 그런 얘기하면 안 되라고 했잖아. 나 정말 상처받았었어. 미안해. 그때는 정말 몰랐어. 지금 생각해보니 나도 너를 좋아했던 것 같은데. 정말? 그럼 우리 진작에 사귀었을 수도 있었겠네. 그럼 내가 민호와 결혼하지도 않았을 텐데. 수진이는 조금 씁쓸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괜찮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우리가 함께 하게 됐잖아. 준석이는 수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준석이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정말 인생은 알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소꿉친구가 30년이 넘은 후에 인생의 동반자가 될 줄이야.
새해가 되면서 두 사람은 더욱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진이는 인테리어 디자인 자격증을 따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준석이는 자신만의 건축 사무소를 여는 꿈을 키워갔어요.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두 사람 모두 절실히 느꼈습니다. 어느 봄날 수진이와 준석이는 어린 시절 살았던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많이 변해 있었지만 추억이 담긴 장소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와, 우리가 자주 놀던 놀이터네. 수진이는 반가워하며 그네에 앉았습니다. 여기서 너 많이 울었잖아. 특히 무서운 영화 보고 나서. 준석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때 내가 항상 달래줬지. 정말 고마웠어. 두 사람은 어린 시절 뛰어놀던 골목길을 걸으며 추억에 잠겼어요. 그때의 순수했던 마음들이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거쳐 진정한 사랑으로 결실을 맺었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여기서 아이들 키우면 어떨까? 준석이는 갑자기 말했어요. 아이들? 수진이는 놀라며 준석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응, 우리도 이제 가정을 꾸려야지.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뛰어놀면 얼마나 좋을까? 수진이는 준석이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민호와의 결혼 생활에서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았는데 준석이는 벌써 아이들과의 미래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좋을 것 같아. 우리 아이들도 여기서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겠어. 그해 가을 수진이는 임신 소식을 준석이에게 알렸습니다. 준석이는 기뻐서 수진이를 번쩍 들어올렸어요. 정말 우리 아기야? 준석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어보았습니다. 응, 정말이야. 우리 아기가 생겼어. 준석이는 수진이의 배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안녕, 우리 아기야. 아빠야. 정말 기다렸어. 수진이는 준석이의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이런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서 두 사람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딸아이였는데 수진이를 쏙 빼닮았어요. 준석이는 딸을 보며 어린 시절 수진이가 이렇게 예뻤구나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아이 이름은 사랑이라고 지었어요. 두 사람의 오랜 기다림 끝에 찾은 진정한 사랑의 결실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준석이는 정말 좋은 아빠가 되었어요. 밤중에 아이가 울어도 먼저 일어나서 기저귀를 갈아주고 주말에는 아이와 함께 공원에 나가서 놀아주었습니다. 수진이는 그런 준석이를 보며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사랑이가 두 돌이 되던 해 가족들이 모두 모여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수진이의 부모님, 준석이의 부모님, 그리고 몇몇 친구들이 함께 했어요. 정말 예쁘게 자랐네. 엄마 아빠를 닮아서 그런가 봐. 수진이 어머니는 손녀를 안으며 흐뭇해했습니다. 우리 사랑이가 제일 예뻐. 준석이는 딸을 높이 들어올리며 웃었어요. 수진이는 이 모든 풍경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행복한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용기 있는 선택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녁에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나서 수진이와 준석이는 잠든 사랑이를 보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어요.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다. 수진이는 준석이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맞아. 나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몰랐어. 가끔 생각해봐. 만약 내가 그때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우리 모두 불행했을 거야. 너도 나도 그리고 민호 씨도. 맞아. 결국 모두에게 좋은 일이었던 것 같아. 실제로 민호도 이혼 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 재혼했습니다. 그는 수진이와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행복해 보였어요. 서로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함께 사는 것보다는 각자에게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이 모두에게 더 좋은 일이었습니다. 우리 사랑이도 나중에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겠지? 수진이는 잠든 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연하지. 우리가 보여주는 사랑을 보고 자라니까 분명 좋은 사람을 만날 거야. 그럼 우리가 더 좋은 모습 보여줘야겠네. 지금도 충분히 좋은데? 준석이는 수진이에게 뽀뽀하며 웃었습니다. 몇 년이 더 흘러 사랑이가 5살이 되었을 때 수진이는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었어요. 준석이는 이제 사랑이에게 동생이 생겼다며 더욱 기뻐했습니다. 사랑이는 엄마 뱃속의 동생에게 매일 말을 걸었어요. 동생아, 빨리 나와. 언니가 기다리고 있어. 아들 이름은 희망이라고 지었습니다. 앞으로 더 밝은 미래를 향한 희망이라는 의미였어요.
희망이가 태어나면서 집은 더욱 시끌벅적해졌지만 그만큼 웃음소리도 많아졌습니다. 준석이는 두 아이를 번갈아 가며 돌보느라 바빴지만 행복해했어요. 여보, 고생 많아. 내가 더 도와줄게. 수진이는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고생이 아니야. 오히려 즐거워.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해. 수진이는 준석이의 말에 또 한 번 감동했어요.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랑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가 되었습니다. 수진이와 준석이는 함께 학교에 가서 입학식에 참석했어요. 엄마, 아빠, 나 잘할 수 있을까? 사랑이는 조금 불안해하며 물어보았습니다. 당연히 잘할 수 있어. 우리 사랑이는 착하고 똑똑하잖아. 수진이는 딸을 격려해 주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 아빠가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 준석이도 사랑이의 머리를 쓰다듬며 말했습니다. 입학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이는 어린 시절 자신과 준석이가 함께 등교했던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때의 순수했던 마음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 여전히 신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도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행복하게 학교 생활했으면 좋겠어. 수진이는 말했어요. 그럼 우리처럼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친구를 만났으면 좋겠어. 수진이와 준석이의 사랑 이야기는 이렇게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갔습니다. 어린 시절 소꿉친구였던 두 사람이 우여곡절 끝에 찾은 진정한 사랑은 이제 아이들에게도 사랑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좋은 본보기가 되었어요. 때로는 인생에서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수진이는 불행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 자신의 행복을 찾기로 결심했고 그 결과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었어요. 준석이 역시 오랜 기다림 끝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진정한 사랑은 기다릴 가치가 있고 때로는 용기 있는 선택이 더 나은 미래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거든요. 수진이와 준석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지지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 역시 부모님의 사랑을 보며 자라서 언젠가는 자신만의 진정한 사랑을 찾아갈 것이에요. 어린 시절 소꿉친구였던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 그것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진정한 사랑의 힘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